프랑스보다 강력한 전투기 엔진. KF-21 전투기 비밀작전 실행. 45,000파운드 고출력의 놀라운 속력. 대한민국 세계 3위 엔진 보유국. 대한민국의 창공을 가르며 날아오른 초음속 전투기 KF-21. 이 KF-21은 개발부터 생산까지 한국의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만들어져 전 세계의 이목을 한눈에 끌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KF-21을 개발했음에도 아직까지 우리나라를 반쪽짜리 전투기 개발국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이유는 전투기의 핵심 요소인 엔진을 개발하지 않고 외산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KF-21 1호기의 국산화 비율은 65%로 그간 우리나라에 있었던 어떤 전투기보다도 국산화 비율이 높지만 엔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외산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전투기 엔진을 직접 개발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진정한 전투기 개발국으로 부상할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되기 시작했다. 최근에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 국회 과기점통일 등 수많은 전문가가 참여한 항공우주인 포럼에서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직접 제트기급 첨단 엔진 개발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한국에서는 제트기급 첨단 엔진 개발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모든 전투기 엔진은 외산 엔진에 의존해오고 있었다. 항공엔진 제작은 소재 개발부터 부품 가공 기술, 설계 능력 등이 보장되어야 해서 개발이 매우 어려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렇게 항공엔진 개발에 손을 놓고 있을수록 다른 국가들과 차이는 더 벌어지기 마련이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5,500파운드급 엔진 개발도 완성하지 못했지만 미국은 이미 1980년대에 10,000파운드급 엔진 개발을 성공했다. 이렇게 한국의 항공엔진 기술력은 다른 항공엔진 개발 국가들의 기술력과 수십 년이 차이난다. 이쯤 되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갈 개발을 접고 외산 엔진을 구매하는 것이 더 저렴하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실제로 항공엔진 개발 발표가 나오자 많은 사람들이 예산 낭비라며 이를 비판하기도 했다. 사실 틀린 말은 아니다. 우리나라가 목표로 하는 엔진은 이미 다른 국가들에서는 수십 년 전에 개발에 성공했으며 개발에 성공하더라도 당장 KF-21을 비롯한 국산 전투기들의 엔진을 대체할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의 핵심 전력의 핵심 부품을 다른 국가에 의존한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약점이 될 수 있다. 또 핵심 부품의 가격을 올려버리더라도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구매해야만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된다. 즉, 당장은 괜찮을지 몰라도 변해가는 국가 정세 속에서 지속해서 핵심 기술과 핵심 부품을 다른 국가에 의존하게 된다면 미래 우리나라의 국가 안보를 제대로 보장할 수 없다. 항공엔진 개발은 아직까지 기술력도 많이 부족하고 성공적으로 개발을 완료할 때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 것이다. 물론 성공적으로 개발을 이뤄 내리란 보장도 없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이대로 손 놓고 의존만 할 수는 없다. 이에 전문가들은 항공엔진 개발을 독자적으로 진행하되 라이선스 생산이나 해외 투자 등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KF-21 개발로 눈부신 성과를 이뤄냈고 우리나라 국방에 큰 획을 그은 것은 맞지만 핵심 기술까지 온전히 국산화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 하루빨리 항공엔진 개발이 이루어져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고 온전히 항공기 제작을 할 수 있게 바라본다. 2. 미 전략 핵 잠수함. 세계 어디서나 북한 타격 가능. 한국 전개 시 핵 탑재할 것. 미국 핵전략 잠수함 SSBN은 세계 어디서나 북한 타격이 가능한 최적의 핵억제 수단이라고 미국 해군 전문가들이 평가했습니다. 미한 정상의 워싱턴 선언에 따라 한국에 전개될 때 핵무기를 탑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해군참모대학 미래전 연구소장인 샘 탕크레디 교수는 한국에 전개될 예정인 미국의 전략핵 잠수함 SSBN에 대해 동맹에게 핵 억지력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적화된 수단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탕크레디 교수는 5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전략핵 잠수함은 미국과 동맹국이 해구산으로 보호되고 핵공격이 있을 경우 보복할 수 있도록 순찰을 수행하는 전략적 억제수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한 해군 대령 출신으로 한국에서 근무한 경험도 있는 탕크레디 교수는 퇴역 후 해군 수상전과 잠수함 전략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탕크레디 교수는 특히 미한 두 정상이 워싱턴 선언을 통해 기존 전략자산에 더해 추가로 전략핵 잠수함의 한국 전개를 결정한 것은 빈틈없는 핵 억제력을 제공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한 정상은 지난달 26일 워싱턴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북한 위협에 대응해 확장 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두 정상은 이 선언에서 미국은 향후 예정된 미국 전략핵 잠수함의 한국 기항을 통해 증명되듯 한국에 대한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을 한층 증진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전략핵 잠수함의 한국 기항은 1980년대 이후 40여 년 만에 처음입니다. 탕크레디 교수는 기술적 측면에서 전략핵 잠수함은 미국 확장 억제력에 부족했던 부분을 메워주는 역할을 보완 역할을 넘어 가장 강력한 확장 억제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탕크레디 교수는 전략핵 잠수함이 적에 의해 탐지됐다는 보고는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대 강점은 은밀성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지하 경납고에서 발사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이나 미 공군의 전략 폭격기도 뛰어난 전략 자산이지만 이론적으로 적이 미사일 기지나 비행장을 원점 타격할 수 있는 반면 전략핵 잠수함은 은밀성 때문에 적의 목표가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해저에서 지속적으로 이동하는 전략핵 잠수함의 특성상 위치를 알아내 표적으로 삼기가 매우 어려우며 북한은 그런 능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강력한 억제력이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탕크레디 교수는 또 전략핵 잠수함의 강력한 위력을 설명하면서 전 세계 어디에서나 북한을 타격할 수 있는 기술적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전략핵 잠수함이 모항인 샌디에이고 해군기지에 정박해 있는 상황에서도 북한을 타격할 수 있으며 전 세계 거의 모든 곳에서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한반도 인근에 있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략핵 잠수함의 한국 전개 결정에는 전략적 의미와 함께 미국이 한국을 지키는데 전념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폴 델루카 랜드연구소 해군 프로그램 국장도 5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전략핵 잠수함 한국 전개의 의미는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미국의 핵 투발 수단을 지상과 공중, 바다에서 모두 투입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해군 대장 분야에서 복무했던 델루카 국장은 북한이 급성장하는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억제력을 확장하는 방법은 그것이 한국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신호를 강력하게 보내는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략핵 잠수함의 한국 전개는 필요한 경우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가시적으로 과시하는 것이라며 이는 미국이 필요하다면 그곳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북한이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전략핵 잠수함은 우리의 전략적 억제를 위한 가장 확실한 자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략핵 잠수함이 핵탄도미사일을 탑재한 잠수함이라는 점에서 일반 잠수함의 전개와는 다르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한국에 전개되는 전략핵 잠수함이 핵무기를 탑재하고 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2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한국의 오하이오급 전략핵 잠수함이 전개될 것이라면서도 핵무기 탑재 여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탕크레디 교수는 미 해군에서 핵잠수함을 정의할 때 핵무기를 탑재할 경우에는 SSBN으로 핵무기가 아닌 전략 순항미사일을 탑재하는 경우에는 SSGN, 크루즈 미사일 서브마린으로 분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탕크레디 교수는 최근 미국 국방부가 관련 질문에 오하이오급 SSBN을 한국에 전개할
이라고 밝힌 것을 언급하면서 미국 정부가 핵무기 없이 잠수함을 배치하는 경우 SSBN으로 부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만일 핵무기 탑재를 하지 않고 전략핵 잠수함을 보낸다면 SSGN이라고 분명히 밝혔을 것이라면서 SSGN 전개도 상징적 의미를 갖겠지만 SSBN이 더 강력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핵무기를 탑재한 전략핵 잠수함의 한국 입항이 핵 비확산 체제와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도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탕크레디 교수는 비확산은 핵무기를 다른 국가에 이전하는 것에 관한 것이라며 북한은 이미 그것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전략핵 잠수함을 통해 한국에 핵무기를 이전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무기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비확산 조약이 전략핵 잠수함의 한국 전개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델루카 국장은 미국이 약속대로 핵무기를 탑재한 전략핵 잠수함을 전개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어떤 형태의 잠수함이 전개되든 실제 억제 효과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델루카 국장은 다만 핵무기 탑재가 되지 않은 잠수함의 한국 전개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우려는 이해할 만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 양국이 워싱턴 선언을 통해 대북 확장 억제력 강화에 합의했다는 측면에서 전략핵 잠수함이 전개되지 않는 상황이 북한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질문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